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트로트였는지 블루스였는지 그땐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요. 그저 그 사람의 손끝이 제 허리를 스치던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연 씨와 처음으로 파트너가 되어 추는 춤이었죠.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사람들 사이로 우리 둘만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리듬을 맞췄어요. 그 사람 손이 제 등을 지탱해 줄 때마다 전 내가 다시 여자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저 사별한 아내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며 살아가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연 씨 손이 내 손을 이끌고 허리를 감싸고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야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가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아직 살아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그런 손길이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예뻐졌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 못 자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1년. 김은경은 아직도 그날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먼지가 쌓인 화분들과 텅 빈 공간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출가한 자녀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올 뿐, 이젠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군. 은경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벌써 6시. 예전 같았으면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죠. 하지만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난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거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사진기가 놓여 있었어요. 평생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은퇴 후 더 열심히 카메라를 들고 다녔죠. 그런데 그 카메라를 아직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지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은 은경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생기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핏기 없는 입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창밖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은경의 마음속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요즘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밤새 뒤척이다 아침을 맞는 날이 많았어요.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니 몸은 더욱 나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 도연입니다. 정도연이요. 도연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주 찾아와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죠. 아, 네.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그 사진기요. 작년에 형님이 저한테 빌려주셨던 거 아직 제 손에 있어요.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은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도연에게 빌려준 사진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시군요. 언제 가져다 주실 건가요? 시간 되시면 내일 오후에 편하신 곳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요. 다음 날 은경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꾸민 건 얼마만인지. 근처 카페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점잖고 조용한 인상의 그는 은경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으세요? 은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형님이 정말 아끼던 거였는데 이제야 돌려드리게 됐네요. 은경은 남편의 사진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기를 집어들고 전원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나타난 마지막 사진은 남편의 웃는 모습이었어요. 병원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휴지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 사진기 정말 소중한 걸 돌려주셨네요.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경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직도 저렇게 우시네.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며칠 후 은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연이었어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조금 설렘이 느껴졌어요. 혹시 바깥바람 좀 쐬실래요? 재미있는 데가 있어서요. 은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던 터라 외출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어디인데요? 조금 색다른 곳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약속대로 은경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였어요. 트로트 댄스 동호회 파티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홀 안에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사람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은경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달라붙는 드레스에 화려한 화장을 한 여성들과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저희 동호회 파티예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댄스로 발표회 겸 파티를 여는 날이에요. 은경은 압도되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활기찬 분위기,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넘치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난 이렇게 늙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있지? 도연은 은경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시끄러우신가요?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라서 좀 낯설어요. 그날 밤 은경은 구경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파티의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잠들기 전 그녀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았죠. 지루박, 트로트 댄스? 수많은 영상이 나왔고 그 속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활기차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멈춰 있었던 거야? 밤새 영상을 보다 문득 울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지친 66세의 김은경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40대인 것 같은데 몸은 이미 노년이 되어버린 거죠. 66세. 너무 아까운 나이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오랜만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랐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도연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당연하죠. 그 말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은경을 트로트 댄스 동호회 첫 수업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른 회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새 회원님 오셨네요. 저는 이 동호회 회장 박순자예요. 편하게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열정적인 눈빛의 순자는 은경보다 2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팔순의 할아버지도 은경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여기 온 지 3년 되었는데 덕분에 허리 통증도 사라졌답니다. 은경은 긴장했지만 따뜻한 환영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동호회 멤버들은 다양했습니다. 사별한 사람, 부부로 함께 온 사람, 이혼한 사람.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죠. 첫 수업은 기본 스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발을 이렇게 옮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으세요. 네, 그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이 흐르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점점 리듬을 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운동의 기쁨이었어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은경이 수업 후에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꼭 와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은경은 거울 앞에서 배운 스텝을 다시 연습해 봤습니다. 어설픈 동작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간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은경은 규칙적으로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수업에 참여했어요. 점점 춤 동작도 익숙해지고 회원들과도 친해졌죠. 김 여사님, 오늘은 머리 모양이 참 예쁘네요. 순자가 어느 날 칭찬했습니다. 은경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거든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을 때 은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이라면 자신이 우중충하게 사는 것보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더 좋아했을 테니까요. 동호회에 가입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정식 댄스 파티 날이었어요. 모든 회원들이 그동안 배운 춤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은경 씨, 파티 준비는 하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뭘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럼 같이 쇼핑 가요. 예쁜 원피스 하나 사야죠. 순자와 함께 간 쇼핑몰에서 은경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진한 파란색 원피스였어요. 신발도 새로 샀고 순자의 권유로 새 립스틱도 구입했죠. 파티 당일 은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홀에 도착하자 도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눈이 잠시 은경의 새 옷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와, 진짜 예뻐지셨어요. 그 말에 은경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입술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오랜만에 좀 꾸며봤어요. 파티는 화려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각자 준비한 춤을 선보였고 은경도 초보지만 다른 회원들과 함께 단체 춤을 추었어요. 도연이 파트너로 나섰을 때 그의 손이 은경의 허리에 닿았고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 돼요. 도연의 리드에 따라 춤을 추는 동안 은경은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죠. 즐거우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즐거워요.
춤을 추면서 도연의 손이 스치고 그의 눈빛이 은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정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파티가 끝나고 도연이 은경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랑 점심 식사 어떠세요? 은경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좋아요.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은경은 거실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나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한 주가 지나고 은경과 도연은 가끔 동호회 모임 외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은경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소리도 커졌죠. 어느 날 동호회에서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은경과 도연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주말 오후 갑자기 딸 민지가 찾아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은경은 반갑게 딸을 맞이했지만 민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 무슨 일이야?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봤어요. 화면에는 동호회 파티에서 은경과 도연이 춤추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당황했어요. 그게 요즘 댄스 동호회에 다니고 있어서 엄마, 그 사람 아빠 친구잖아요. 은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은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냥 친구 사이야. 도연 씨가 동호회에 데려가 줬을 뿐이고. 엄마, 그 영상 봤어요. 그냥 친구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그 말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은경은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동호회에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도연의 답장이 왔지만 은경은 읽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나 조금만 웃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은경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한번 맛본 활기찬 삶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경은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작은 봉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한 남자 글씨체로 김은경 여사님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경은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어요. 은경 씨께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동호회 사람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긴 시간을 멈춰 살았습니다. 댄스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웠거든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사님을 보고 다시 걸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사님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도연아, 내가 먼저 가면 은경이 좀 챙겨줘.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여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고 그 웃음소리가 기다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여사님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동호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도연 올림.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경, 도연 그리고 남편이 병원 벤치에서 셋이 함께 웃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이에요. 우리 은경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사님의 행복을 빌었던 형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경은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 손 놓아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요. 다음 날 은경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좀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은경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다시 웃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이상한 거니?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리고 아빠 친구라서. 엄마도 사람이야. 아빠 없이 산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외롭고 힘들었어. 도연 씨는 그저 엄마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준 사람일 뿐이야.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3주 뒤 다시 열린 동호회 파티날. 은경은 조심스럽게 홀 문을 열었습니다. 모임에 오랜만에 나타난 그녀를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은경 씨, 드디어 오셨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순자가 달려와 은경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걱정했다고요. 은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때 홀 반대편에서 도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경을 발견하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은경은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오셨네요. 편지는 받으셨어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도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춤추실래요? 파티는 한창이었고 무대 중앙에는 둥근 조명이 비추고 있었어요. 트로트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도연은 은경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은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이젠 괜찮아요.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의 스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배운 댄스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은경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동호회 회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경 씨, 정말 춤 실력이 늘었네요. 그래요? 연습 많이 못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죠. 춤을 추면서 은경은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내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니요. 도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형님도 이렇게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춤이 끝나고 은경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은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는 동호회 파티가 열렸고 매일 아침에는 집에서 스트레칭과 간단한 춤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느 주말 민지가 집에 놀러 왔을 때 한 말이었어요. 은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은경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동호회에서는 지역 노인정 방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경도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도연과 함께 연습했죠. 긴장되네요. 공연 전날 은경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은경 씨는 춤을 출 때 가장 아름다워요. 공연 당일 노인정의 어르신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은경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출 때 그녀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어요. 공연이 끝나고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으며 은경은 행복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어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행복해서요. 그날 밤 도연이 은경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은경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춤추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은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은경은 거실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내 손을 놓아준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은경은 사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제는 그 사진기로 새로운 추억을 담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은경은 도연과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진기를 들고서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고 서로의 모습을 담았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도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그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리듬으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웃는 법을 배웠고 당신 덕분에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 춤은 내 리듬으로 출게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도연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춤을 추며 은경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별한 사람에게도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다시 찾아왔다고. 여러분이라면 그 손 잡으시겠어요? 66세,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춤을 추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